의식의 두 가지 상태, 존재 모드와 행위 모드가 있다. 행위는요, 행위라는 건 의도와 움직임입니다. 즉, 의도가 선명하게 일단 있고, 그거에 따른 움직임입니다. 의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걸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만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거 행위라고 하지 않죠. 의도 플러스 움직임 또는 의도에 기반한 움직임이죠. 그런데 그 행위에는 흔히 아마 대부분 대상이 존재합니다. 즉 행위의 대상, 사물일 수 있고 뭐 이걸 이렇게 친다 하는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어떤 움직임을 하는 것, 그게 행위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과거, 즉 기억, 과거는 다 기억으로 존재하죠. 과거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투사. 그게 이제 상상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이거는 과거를 던져놓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죠. 거기서 온갖 불안감이 나오죠. 그래서 행위 모드로 살면은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해야지,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 행위, doing, 이거 이거 행위 모드로 계속 있게 되면 결국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런데 존재 모드는 뭐냐면 알아차림입니다. 아, 이거는 싱잉볼이네. 아, 저건 하늘이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지금 내가 싱잉볼을 알아차리고 있구나를 알아차림에 대해 알아차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현존이죠. 지금 실제 여기에 있는 거. 현존인 거예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의 어떤 순수한 모습, 그게 배경 자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I am이죠. 왜 I am이냐면 I am 다음에 뒤에 수식어가 없는 상태, 제한되지 않는 그 순수한 절대적인 인식 주체인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존재 모드는 항상 지금 여기에 아주 충분히 머무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 행위 모드는요, 내가 어제 이거 했어. 근데 나 내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doing 모드인 거고, 존재 모드는 나 과거에 존재했어. 미래에 존재했어.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 모드는 나 지금 여기에 있어. 즉, I am, 현재. 난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존재해. 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리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 쫙 충분히를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그걸 이제 그 저기 데이빗 봄식으로 얘기하자면 어, unfolding, infolding 되는 상태죠.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안으로 펼쳐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unfolding 펼쳐져 나가기도 하고 infolding 펼쳐져 들어오기도 하는 펼쳐져 들어온다, 나간다, unfolding, infolding의 뜻은 그 내면 소통책 6장 설명할 때 많이 했으니까 또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보시면 되고요. 내면 소통책 6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충만히 머무는 상태. 이게 행복감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행위 모드, 존재 모드와 관련해서 똑같진 않아요.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책 The Human Condition에서 이 책이 처음에 나온 게 1958년도 책입니다. 1958년도 한 거의 70년이나 된 옛날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유태인이고 독일에서 저기 그 나치의 핍박을 받아서 뉴욕으로 온 유태계 독일인이고 그리고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 있잖아요. 우리 하이데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이데거의 제자입니다. 하이데거의 학생이었어요. 하이데거가 교수였을 때 아마 아렌트는 학부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 제가 기억이 좀 하도 옛날에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학부생
였을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아서 그 편지가 출판이 됐든가, 제가 좀 또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 휴먼 컨디션이라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휴먼 컨디션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비타는 라틴어로, 비타 라틴어로 삶, 라이프란 뜻이에요. 어떤 삶. 컨템플라티바는 뭐냐면 컨템플레이션이 이렇게 관조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상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흔히 명상 과학은 컨템플레이션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사이언스라고 안 불러요. 컨템플레이션 사이언스라고 해요. 카이스트의 그 미산 스님이 만드신 그 명상과학 연구소 있잖아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있는 거. 그거 이름이 또 컨템플레이션 사이언스 센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템플레이션은 명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 컨템플레이션이 바로 이 컨템플라티바 여기 이것도 라틴어예요. 그래서 컨템플라티브 관조적인 삶, 명상적인 삶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렌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조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이 있다. 관조적인 삶은 인간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보다 자기 성찰과 내적 사회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존재적인 삶과 조금 비슷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비타 악티바는 뭐냐면 액티브, 액션 이거죠. 그래서 행위적인 삶. 인간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창조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 비타 컨템플라티바와 비타 악티바를 완전히 대립된 거라기보다는 둘 사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분을 했느냐 하면은 아렌트는 비타 악티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즉 행위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다.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책에서 아렌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양 사상 전통이 오랜 시간 동안 사유와 관조적인 삶을 보다 숭고하고 높은 삶으로 간주해 왔다라고 지적하고요. 근데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건 뭐냐면 비타 악티바가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조적인 명상적인 삶을 폐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우선시 됐고 그 결과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행위가 어떻게 과소평가되었는지 그거를 막 논의하고 있는 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아렌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한 관조적인 삶 또는 명상적인 삶이 바로 비타 컨템플라티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구 사상사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종교적인 삶, 순수 사유를 통해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려는 삶, 이게 최고 가치로 인정해 온 거죠. 이거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삼국시대에는 이런 거를 불교 그 승려들이 했죠. 그때는 따로 철학자니 뭐 다른 대학교에서 철학 전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 사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교하고 나중에 이제 유교하고 철학을 한 거죠. 그 틀 안에서. 그때는 철학과 종교가 지금처럼 극명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막 섞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굉장히 높게 본 거죠. 순수한 사유를 통해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는 삶. 이거는 굉장히 숭고하고 고귀한 삶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우해주고 왕족이나 하는 거죠. 왕이 나는 왕자가 나 신라왕 안 할래. 나 여기 오대산 월정사 가서 승려할래. 그리고 아니 큰아들이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동생이 서로 싸우다가 나도 승려할래. 승려하는 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왕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끌려가서 왕 되고 막 이랬던 거죠. 자, 그만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나 행위보다 이런 관조적인 메디테이션하고 성찰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아주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사상적 전통이 있었다. 서구 사회, 동양 사회도 그렇죠. 인간이 외적인 활동이나 물질적인 세계에 벗어나 내적 탐구와 지적 추구에 몰두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비타 컨템플라티바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을 생산하고 유지, 교류, 이런 활동, 막 노동하고 일하고 막 생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 탐구, 이런 거를 또 목표로 삼았고, 서양의 여러 철학, 신학, 옛날에는 철학과 신학이 또 구분되지 않았었죠. 서양에서도. 동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도 철학자, 신학자가 그냥 한 덩어리였죠. 아주 극히 근래까지 과학자도 마찬가지, 과학, 신학, 철학이 다 한 덩어리였다 이 말이죠. 그런 전통에서 아름다움과 진리는 덧없는 현실과 달리 영원하다, 고귀하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변동이 심한 현실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뭐 이런 거, 그건 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걸 추구하는 학문적, 종교적 몰입이 더 고귀하다고 여겨져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 맥락은 뭘까요? 아렌트는 이제 우리는 비타 악티바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 컨템플라티바의 특징은 뭐냐면, 명상적 삶, 이러한 그 삶의 태도가 활동적 삶, 비타 악티바를 특히 정치적, 공적, 경제적 행위 영역, 그거를 좀 부차적인 걸로 만들어 왔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인간 세계보다 진리 세계를 우선시해서 인간적 관계나 뭐 세계사보다 변하지 않는 이데아, 형상, 본질, 뭐 신적인 진리, 이런 거 맨날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생활 세계라든지 역사, 정치, 이건 2차적이고 가변적인 영역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실천보다는 관조를 최고 가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예술적 창조나 경제적 활동, 정치적 행동, 이거를 덧없고 피곤하고 나가선 좀 쓸데없는 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모름지기 학자라면, 뭐 철학을 좀 하려면 종교적 구원이나 철학적 관조가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이라고 여겨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고, 그런 덕분에 어떤 그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이런 사회적인 영역, 현실적인 영역이 좀 찬밥 대우를 받아와서, 이제 우리는 비타 악티바의 중요성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강조하겠다 하는 게 이 아렌트의, 말하자면 좀 야심찬 거죠.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서구 서양사의 지적인 전통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런 거죠. 이 정도 돼야 철학자의 태도가 딱 보이는 거죠. 그냥 맞서서, 야, 2000년 넘게 수천 년 동안 비타 컨템플라티바나 강조해 왔잖아. 그런 바람에 진짜 중요한 현실적인 게 밀려갔잖아. 그래서 나는 비타 악티바를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세워놓을래 하는 게 이 아렌트의 그 또 휴먼 컨디션의 그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 악티바를, 아렌트에 따르면 비타 악티바에는 세 가지 또 영역이 있어요. 먼저 노동이 있어요. 레이버. 노동은 생존 유지에 필요한 반복적인 활동인 거고, 작업이 있어요. 작업은 도구나 예술작품, 제도 등 상대적 영속성을 가진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위가 있어요.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며, 이게 그 굉장히 그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행위를 강조하는 건, 이게 굉장히 그 하이데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이데거도 다자인이라는 개념에서 그 인터랙션, 커머스 위드, 이 사람들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그 논리를 펴가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관계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가장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자유로운 활동, 그 액션이죠. 그래서 비타 악티바의 꽃은 사실은 액션인 겁니다. 행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액션 행위는 같은 행위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행위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행위가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지 마시길. 요거는 아주 제한적인 의미의 액션. 다자인이 하는 어떤 다른 다자인과의 다자인 상호 간의 인터랙션, 그걸 액션이라고 지금 좁은 의미로 한 거고, 우리가 하는 그 행위 모드 액션, 그거는 사실은 액션보다는 doing이 나을지도 모르겠네. 그 좀 더 큰 넓은 범위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행위 모드에는 노동, 작업 이거 다 들어가고 그 이상 뭐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아렌트의 주장은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관조적 삶이 지나치게 우선시된 결과 실천의 중요성, 특히 공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이 말하고 행동하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홀히 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 휴머니티가 실현되는 핵심장이 바로 공적 행위를 통한, 즉 공적 행위, 요거는 공론장과도 조금 비슷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이 뒤에 나온 하버마스의 커뮤니커티브 액션 티오리, 의사소통 행위론, 거기서도 행위가 커뮤니커티브 액션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퍼블릭 스피어를 만들어내고, 그 얘기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커뮤니커티브 액션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은 그거 반복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휴머니티가 실현되는 핵심장이 바로 공적 행위를 통한, 요게 하버마스의 커뮤니커티브 액션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 정도까지 오면 그거의 출현, 어피어런스가 아렌트의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이 드러남. 참 재밌는 건 이 드러남, 어피어런스 있잖아요. 이 드러남의 어피어런스를 또 강조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루퍼트 스파이라예요. appearance, appearing, 현현, 드러남. 어떤 게 드러남? 굉장히 사물의 드러남, 의식에서 사물의 드러남, 요 appearance라고 현현 또는 드러남으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요 appearance는 좀 다른 거예요. 사람의 appearance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각주처럼 이렇게 다뤄놨는데, 공적이고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적 과정, 즉 사람이 존재하는데 단순한 육체적 몸뚱아리를 지닌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어떤 유니크한 것, 독특함과 나만의 스토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의견은 이래, 이런 거죠. 타인의 시선과 상호작용성에서 발생합니다. 혼자 드러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혼자 출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 사람 인터랙션 속에서 셀프 아이덴티티가 생겨나요.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출현, 이렇게 어피어런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함의를 하고 있냐면, 벌써 개인, 인디비듀얼 있잖아요. 개인은 완전 사적 영역의 존재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먼저 생겨난다. 이런 게, 이거는 사르트르의 삼자 관계가 이자 관계에 우선한다라는 것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이 모인 게 사회가 아닌 거예요. 사회가 있어야 개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의 하이데거도 그렇고 사르트르도 그렇고 아렌트도 그렇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쓰는 용어는 좀 다른데 다 같은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를 지닌 그런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100명, 1000명 모여가지고 사회가 이루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사회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스스로 알게 되고,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 스스로 알게 되고, 아, 이게 내가 다른 사람과 타인과 구별되는 나만의 독특한 면이구나, 이걸 스스로 알게 되고, 그게 더 강화되고, 그때 셀프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그때 개인이 탄생하는 거죠. 즉 개인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탄생하고, 그렇게 생겨난 그
개인이 바로 그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다자인, 현존재인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존재다라기보다는 아렌트가 나중에 하이데거의 제자니까 다자인의 개념을 출현이라는 그 언어를 써가지고 더 그럴듯하게 세련되게 좀 더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인간다움이 실현되는 핵심장이 바로 공적인 행위를 통한 출현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의되고 있는 것은 공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뭘 한다고요? 나의 독특함과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셀프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덩어리, 스토리의 덩어리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스토리가 집적된 게 그게 에고고 뭐 셀프가 된다. 그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퍼블릭 스피어예요. 이게 바로 이거를 또 쭉 발전시킨 게 이제 하이데거죠. 퍼블릭 스피어에서 이 공론장에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티브 액션, 자유로운 얘기를 해서 의견이 형성돼 나간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독특함과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 이게 스피치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즉 뭐냐면 이런 그 출현이라는 개념 속에서 아렌트는 아주 강력하게 철학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덤 오브 스피치의 이게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네. 그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온 리버티, 자유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그 이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아무튼 의견의 드러냄은 철저하게 보장돼야 된다. 그게 여기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존 스튜어트 밀의 그런 사상적 전통도 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아렌트 안에. 그래서 요런 그런 게 요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출현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 컨템플라티바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이 출현이 일어나려면 바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런 비타 악티바를 통해서, 특히 액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이런 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아렌트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유 체계 자체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누가 진리를 더 잘 아느냐를 겨루는 것보다 이건 비타 컨템플라티바적인 삶에서는 그거라 이게 더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말하고 행동하며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나중에 그 공론장 이론에서 커뮤니커티브 액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통해서 하버마스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고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퍼블릭 리즌, 공적인 이성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공적인 이성,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게 옳아, 그게 당연하지 이런 게 떠오르려면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말하고 행동하고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배제되는 건 뭘까요? 폭력입니다. 어떠한 목적이든지 때려부시고 뭐 폭탄을 던지든지 테러를 하든지 죽이든지 이런 폭력. 폭력은 이 모든 과정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뭐 전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적인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예전에 정치는 폭력 기반이었어요. 삼국지 시대부터 쭉 다 폭력 기반이었다고요. 적국을 처단하고 뭐 쳐들어가서 뭐 폭력으로 누르고 뭐 이러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 정치적 과정에서 폭력을 줄이고 폭력을 빼내는 거,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보다 더 민주주의가 됐을까요? 된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죠. 적어도 왕이 계승을 할 때, 최고 정권을 지닌 왕이 계승을 할 때 죽이진 않게 됐죠. 예전에는 많이 죽였죠. 계속 죽여야 돼요. 정적을 죽이고 실제로 죽여야 돼요. 뭐 아들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왕이 되면 형제들은 뭐 어디 멀리 가거나 죽거나 뭐 이래야 돼요. 그런 거는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어떤지, 그건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거 7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참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를 봐도 그렇고 좀 답답하죠. 지금 인류가 나아지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 관조적인 태도가 절대적으로 되면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를 엄청나게 하버마스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데, 저열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풍조가 생겨 정치적 삶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 요런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비타 악티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 비타 컨템플라티바는 이제 그만하고 비타 악티바가 중요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렌트가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적인 철학이 영원한 진리의 관조를 위에 두는 동안 정치 공적 영역, 특히 행위가 아까 노동 작업 행위라고 그랬죠. 그 행위, 그 비타 악티바 중에 세 개 중에 하나, 그 행위가 어떻게 마지널라이즈드, 주변화되었는지, 별로 부차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걸로 되었는지 그걸 밝혔고, 비타 컨템플라티바는 본질적으로 사유와 관조를 통한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귀한 능력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간 활동을 압도하거나 경시해온 전통적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즉 명상적 삶과 활동적인 삶, 비타 악티바 중 어느 한쪽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능과 가치를 잘 인정하고 공동세계와 정치적 자유가 존중받는 삶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아렌트는 이 양면을 함께 성찰해야 된다 하면서 균형을 얘기합니다. 균형을. 비타 컨템플라티브와 비타 악티브 어느 한쪽으로, 여태까지는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둘 다 필요해. 두 개의 균형이 필요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상황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노동과 기술의 혁신, 작업이 중심이 돼서 이게 예전에는 이 액션이 비타 컨템플라티바 때문에 밀렸다면 요즘은 이 액션이 노동과 작업만이 막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또 오히려 수축이 되고 노동과 작업이 많이 그냥 너무 중요시 되니까 기술적 혁신이, 기술이 어쩌고 되고 막 그냥 이런 일하고 막 이러고 생산하고 이것만 너무 중요시 하니까 행위도 주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비타 컨템플라티바가 강조했던 사유, 명상도 다 주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현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되네요. 거꾸로. 다시 말해서 비타 컨템플라티바를 쭉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비타 악티바 쪽에 노동 작업 이것만이 너무 해서 사람들이 다 행위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즉 행위 모드에 완전히 함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는 지금 70년이 지난 이제는
비타 컨템플라티바의 중요성을, 사유와 관조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아렌트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지금 균형 잡아야 돼 다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